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리입니다. 오늘도 인제 스피디움이고 오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입니다. 하지만 S400D 디젤 모델이에요. 그런데 컬러가 지난번 S580과 같죠. 옵시디언 블랙이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S580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패키지가 이제 외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범퍼 디자인이 다르죠. 얘는 AMG 라인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 크롬 라인 2개 들어간 거라든지, 이 밑에 범퍼에도 이런 이 번호판 밑에도 크롬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에도 보면 크롬 라인이 이렇게 쭉 들어간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S400D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휠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4종 중에 S500 그리고 S580만 롱휠 베이스 버전이 되겠고, 밑에 디젤 S350D라든지 S400D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휠 베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길이가 한 12cm 정도 더 짧습니다. 얘가 짧아진 길이는 오롯이 2열 승객의 발 공간이 롱휠 베이스보다는 좁죠, 당연히. 그리고 이 오토 플러시 도어 캐치 들어간 것도 디자인 요소죠. 가까이 가면 나오고, 그리고 출발하면 들어가고. 얘는 그리고 S400D이기 때문에 이 휠이 더 작아요. 19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갔고, 이 휠은 모양은 좋습니다. 근데 여기 휠에 보시면은 요 부분 때문에 요렇게 림이 쳐 있잖아요. AMG 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작아 보인다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겠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19인치고 앞에가 25, 45R 19고요. 또 뒤는 좀 더 두꺼워요. 285, 40R 19.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에보 3가 들어갔습니다. 얘가 그리고 디젤 모델이라서 복합 연비가 11.4나 되는데 연비가 엄청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침에 완전히 가득 주유된 차를 받아가지고 여기 강원도 인제에 왔거든요. 근데 165km를 달렸고요. 평균 연비가 13.8, 이게 떨어졌네. 14.12까지 기록했었어요. 그리고 평균 속도가 56. 165km를 달리고도 736km, 지금 이제 공회전 하니까 막 떨어지는데 충분히 1000km 갈 수 있겠습니다. 얘 가득 주유하면. 효율성 때문에, 그러니까 주유소 자주 가는 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S580이라든지 S500 대비해서 월등히 우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 디지털 라이트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모든 S클래스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밤에 운전을 해보거나 이런 악천후 때, 비 올 때, 눈 올 때 운전을 해보면 정말 6세대 차주들은 엄청 부러워할 것 같아요. 자, 뒷모습에서도 차이점은 이제 S400D 이거밖에 없어요. 저 포매틱 들어간 것도 똑같죠. 그리고 이제 턴 시그널도 이렇게 주르륵 켜지는 시퀀셜 턴 시그널이 들어갔고, 벤츠 역사상, S클래스 역사상 이렇게 아랫변이 더 좁은, 윗변이 더 넓은 S클래스는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난 기존의 그 삼각형 요게 더 이쁜 것 같은데. 근데 뒷모습도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 램프류 때문에 이제 눈에 익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플러는 이게 다르구나. S580 같은 경우는 이게 가니시가 아니라 여기에 듀얼로, 그러니까 쿼드 머플러죠. 두 개씩 뚫려 있었는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엄청 크게 뚫려 있군요. 한 개만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는 없어요. 얘는 그리고 달리다가 제 기억에 S580은 그때 주행하면서 AMG 63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배기음이 굉장히 그런 좀 파워풀한 느낌을 전해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없어요. 트렁크도 바로 볼까요? 아유, 숨차. 트렁크도 스탠다드 베이스라서 트렁크 공간이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바닥도 이게 가스식이 아닌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린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건 맞고, 요거 고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반사, 트렁크 열었을 적에 후방에서 오는 차들한테 보이게끔 이런 것도 들어갔고, 굉장히 힘차게 닫히죠. 예. 네, S400D의 2열 공간입니다. 흡착도어는 여전히 당기기 힘들고요. 특히 또 얘가 닫히려고 하는 찰나에 당기면 S400D도 2열 공간이 중요하죠. 주수석은 지금 제 포지션에 맞췄고요. 그래도 좀 제법 넓게 앉았네.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수준이고, 제가 앉았을 때 이렇게 앉을 수준으로 했을 때 좀 눕히긴 해야겠네요, 등받이를. 예. 이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앉는 수준이고, 앉아보면 그리고 이 스웨이드 소재로 된 별도 쿠션이 400D에도 할 수가 있나 봐요. 가격표에는 선택할 수 없는 걸로 나왔었는데, 스탠다드 휠 베이스는 롱휠 베이스에 비해서는 앞에 무릎 공간이 좀 적게 나오긴 합니다. 닫아볼까요? 확실히 여기에 이제 이 이그제큐티브 시트는 빠졌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그냥 레스트 자세로 바뀌는 버튼은 빠졌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대로 들어갔고, 대신 이제 여기도 다르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었죠, S580에서는. 근데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그대로 들어갔는데, 한번 누르면 요만큼만 튀어나와서 여기에다가 뭐 스마트폰 꽂는 거라든지 할 수가 있겠고, 한번 더 당기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포켓이 있고요. 가운데 자리 헤드레스트. 그리고 스탠다드 휠이라서 썬루프가, 듀얼 썬루프가 확실히 작아요. 2열에 들어간 썬루프는. S580은 되게 컸죠, 2열도. 에어컨도 지금 듀얼 에어컨이 들어갔고, 이 밑에는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요. C가잭이 있습니다. 발 넣는 공간 괜찮고. 네, 이제 S400D 뒷자리입니다. 바로 전에 S580 포매틱 때는 거의 뭐 도서관 수준으로 조용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데시벨을 좀 보여드렸으면 더 정확했을 것 같긴 한데, S400D는 확실히 좀, 지금 날씨도 비슷해요. 그때랑 비도 내리고 있고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릴 때는 확실히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느껴지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인 건 같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얘가 19인치고 그 580 같은 경우는 1인치 컸었던 20인치 휠 타이어였어 가지고, 그리고 폭도 크고 걔가 더 들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신기하네요. 참 이런 하부에서도 차이가 날 줄이야. 그리고 이 썬루프도 확실히 그 롱바디에서는 이게 더 컸잖아요, 뒤쪽 썬루프가. 얘는 근데 이게 좁다 보니까 넓은 맛은 없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롱바디를 탄다면 확실히 체감할 부분이긴 하네요. 제가 지금 조수석을 더 좀 당겨 볼게요. 예, 이렇게 당기더라도 이 헤드레스트 때문에 또 시야가 가리고. 지금 달릴 때 소리보다 옆에 이렇게 차가 지나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강변길 램프여가지고서 차들이 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 580 때는 터널에서 달릴 적에 덤프트럭이 옆을 지나가는데도 이게 소리가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400D 같은 경우는 옆에 차가 지나가면 그 소리가 제법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일단은 400D는 아예 선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실내 내장재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도어 트림에 가죽 쓰인 거는 이거 나파 가죽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등받이, 이런 데는 나파 가죽이에요. 이 암레스트, 시트, 여기도 암레스트, 그리고 이런 데는 다 일반 가죽이라는 거. 이게 그 안타티코, 뭐 그 벤츠에서 부르는 합성 가죽 있죠. 뭐 그건 아닌데, 그건가? 많이 거친 느낌이에요. 역시 GLE 450에서 보여드렸었던. 그리고 얘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선택할 수가 없죠. 네, 이제 좀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속도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580이 조용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쨌거나 이런 3000cc급 디젤 엔진들 가진 중형, 대형 세단들 가보면은 흑차함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수준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가솔린 엔진 가진 500은 제가 안 타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이전에 S500 탔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확실히 디젤차 느낌은 나고, 아까 그리고 저속으로 달릴 적에는 옆으로 달리는 그런 바깥에서 지나가는 차들의 소리가 잘 들린다고 그랬는데, 속도를 올리니까 그냥 바람 소리도 들어오네요, 그냥. 하지만 이런 하체 움직임이라든지 차의 거동,
할 때 느낌은 앞에 운전할 적에는 그래도 580 그 롱바디 대비 좀 더 잘 따라와 준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뒷자리에 앉아서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진동 같은 것들은 상당히 잘 차단이 돼 있습니다. 최고 장점은 초고효율성이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할 그런 차주라면은 많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S400D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에서는 기존 S580과 다른 부분이 스티어링 휠이죠. 얘는 이제 멀티펑션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서, 이건 이전에 E클래스 시승할 때 보여드렸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 차 성격에 일단 이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운전대가 근데 400D에선 기본 사양이죠. 그리고 E클래스 시승 때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지만 이 림의 직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감싸지면 투머치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여기 특히 작동하는 이 버튼이, 잠깐 시동을 걸어서 보자면, 예, 이걸로 이제 왼쪽 오른쪽 트랙을 넘기거나 채널을 넘기거나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했을 때 저 뭐 메뉴를 옆으로 가는 걸 하기도 하는데, 이게 오작동이 되게 잘 나요. 지금도 잘 나네, 잘 되네. 트랙을 넘길 때 보면은 참 안 됩니다. 지금도 저는 자꾸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 화면에서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S580 스티어링 휠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두께도 더 가늘고, 또 여기 이 바닥이 플랫하게 한 게 S400D는 가뜩이나 고성능 모델, 물론 얘도 뭐 330마력 최고 출력에다가 최대 토크가 70kgm/m가 넘죠. 그렇긴 한데 디자인적으로든 아니면 기능적으로든 좀 아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걸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면 속도 떨어지고, 위로 누르고 있으면 올라가고 하는 것들. 화면은 똑같습니다. 여긴 지금 인제 스피디움이라서 지도가 아주 멋지게 나오네요. 스마트폰 무선 미러링도 지원을 당연히 하고요. 카메라 한번 볼까요? 차 색깔은 검은색이지만, 여기 이런 글씨까지 되게 잘 보이는구나. 그렇죠. 후면, 전면, 좌측면, 우측면, 오토. 그리고 얘는 이제 차 멈췄을 적에도 이렇게 화면을 띄워가지고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 게 있고, 얘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이게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여기 좀 빨갛게, 저쪽을 보시죠. 지나가는 거 보이죠? 저렇게 해서 옆으로까지 지나간다는 거. 자, 온도를 올려보면 저 빨간 게 쭉, 온도를 낮추면 파란 게 쭉 가죠. 예. 말을 시켜도 저걸 가지고 말을 하네. 안녕 벤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서울역으로 가자. 이런 결과를 찾았어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이건 밤에 운전할 때도 잘 보여요. 취소.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뭔가 차가 좀 컴퓨터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됐어. 그리고 이거 무슨 포어, 제가 말씀드렸던 거라서 이 인테리어 좋아요. 나무인데 진짜 나무여가지고, 예, 좋습니다. 송풍구 여기는 2칸씩 조절이 되고, 저 반사는 여전히 되는데 지금 좀 어두워지니까 괜찮아졌네요.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죠. 지금 보자면 여기서 위에로 가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하는 건데, 위에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도 메뉴가 이렇게, 계기판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 지도 띄우면 전체가 지도, 그리고 보조 장치, 서비스. 얘는 디젤이라서 애드블루 주행 가는 거라도 뜨는군요.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있고요. 이 안쪽에 컵홀더 2개, 그리고 C타입 포트, USB 포트 2개 있고, 수납 공간 있고요. 덮을 수도 있고. 이 하이그로시 블랙은 별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위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건 듀얼 선루프에서 뒤쪽 선쉐이드 치는 거 다시 누르면은 닫히고, 얘는 앞에
이 버튼이 지금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작동 나기가 쉽습니다. 나는 1번 시트 설정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2번 시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드미러 조정 버튼까지도 하나로 해놨죠. 네, 메르세데스 벤츠 S400D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스티어링을 통해서 진동은 살짝 전해집니다. 엔진 소리도 들리고. 이거 신기한데 전에 전 세대 S400D보다 조금 더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껴지네요. S580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들렸었는데 엔진이 일단 얘는 직렬 6기통 터보 디젤 엔진이고, 그래서 최고 출력은 330마력에 최대 토크가 71.8, 72kg 포스미터 정도 되죠. 엔진 최대 토크는 그 S580에 들어갔던 V8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랑 같습니다. 물론 최대 토크 나오는 시점은 다르지만 얘가 이제 1200부터 나와가지고 거의 뭐 초반부터 그냥 바로 최대 토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최대 토크 나오는 엔진이 차가 이제 발진하는 모습 자체가 뭐랄까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초반에 아주 선형적인 그냥 그 가솔린 엔진과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가솔린 엔진처럼 매끈하게 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은 지금 모든 S클래스에 다 들어갔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충격 진동은 다 걸러냅니다. 네, 다 걸러내는 수준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예요. 근데 이게 손가락이 확실히 제 손이 평균 크기인데 제 손으로 쥐더라도 이게 그렇게 확 감기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 S400D 같은 경우는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거든요. 이거 전에도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디젤 엔진일수록 이중 접합 유리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S500이랑 S580만 이중 접합 유리고, 밑에 350D, 400D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두꺼운 유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제법 있어요. 얘는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 밀어주는 기능은 지금 없네요. 그 기능은 빠졌습니다. 이 디지털 라이트 지금 이제 저런 화살표들을 잘 보이시나요? 저런 데서 느껴지는 게 있죠.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그래도 변속할 때 변속감이 툭툭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확실히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그리고 토크가 높은 토크가 부악 올라오는 그런 선형적인 점차 올라가는 가솔린 엔진보다는 갑자기 한순간에 갑자기 뿌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디젤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디젤 엔진을 저도 좋아하는데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느낌은 브레이크는 살짝 담력이 뒤에 몰려 있네요. 엔진이 돌아가는 엔진 소리가 확실히 그 V8 사운드보다는 걸걸걸걸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11cm 짧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생각하면 확실히 좀 돌 때 또 580보다는 좀 더 움직임이 약간 좀 간결한 건 있고, 그래도 내몰차는 아니죠. 근데 이 확실히 디젤 엔진이 맹렬하게 도는 느낌은 참 좋네. 진짜 이전에도 느꼈었던 거지만 거의 가솔린 엔진처럼 매끄럽게 돌아요. 그리고 어떤 저런 불규칙한 둔덕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맞물린 9단 변속기도 고단 맞물리는 것도 빠르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단으로 다운시프트 할 적에도 감당할 수 있는 토크치가, 저런 턱을 넘을 때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끝내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주행 질감 부분에서는 S580도 그랬지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확실히 그 580은 최고 출력 510마력, 그 500마력 넘는 엔진 때문에
얘랑 비교할 적에 뒷심 같은 데서도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직렬유기통 터보 디젤 엔진이 결코 힘이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아까 고속주행하면서도 느꼈는데 힘이 뭐 그냥 앞자리가 2로 바뀌더라도 죽질 않아요. 더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단지 어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예컨대 얘가 지금 시트는 나파 가죽이지만 여기 도어 트림에 들어간 가죽은 일반 가죽이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또 선택할 수 없는 것, 얘가 그리고 1억 6,060만 원이니까, 그리고 S580은 5,800만 원이 더 비싸죠. 그럼에도 저는 좀 생각이 오늘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S400D도 타보니까 S580만의 그 정말 평생에 아버지한테 효도 한번 해야지 라는 생각에 사들이는 차,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회장님 차 이런 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쓸 차라고 그러면 저는 S400D 살 것 같아요. 이 근데 운전대, 이 운전대가 좀 걸리는구만. 네, 운전대가 걸리긴 걸리는데 그거 말고는 이 엔진의 반응성과 매끄러운 회전 질감,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음도 지금 뭐 전달하는 것 때문에 좀 소리가 있다, 진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디젤 엔진에 민감한 분이 타더라도 이 정도면 조용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돌릴 때도 여기 자꾸 이 버튼이 눌린단 말이야, 이 운전대. 참. 연비가 지금 12.3으로 떨어졌는데 182km 달리고서도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616km로 나오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1000km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S580 포매틱에 이어서 S400D 포매틱 시승기도 보여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제 취향껏 묻는다고 하신다면 저는 S400D로 다시 좀 기울었어요. 네, S580밖에 살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또 경험한 이 디젤 엔진은 아주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줘가지고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S400D 포매틱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고 있어요. 꼭 구독 좀 해주세요. 알겠죠? 안녕.